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오후 10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부산시 개헌내과 의사의 임원님을 위한 초음파 특강 최장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배용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 예, 잘 들립니다. 하울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예, 뭐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26일 날, 그 부산 강의 저한테 한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강의 PPT하고 동영상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장님하고 학술의 이사님한테 제가 USB도 드렸거든요. 예,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예고해 드려 췌장염,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그리고 자가면역성 췌장염 세 강좌를 오늘하고 다음 이번 주 목요일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두 차례 나눠서 강의를 하면 췌장 질환은 완전히 다 했는 거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7분인데 쌤 혼자분밖에 안 오셨네. 오늘은 아마 쌤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대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최장염 강의 예정입니다. 예, 예, 네, 오늘하고 목요일 하고 두 차례 나눠가 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췌장질환은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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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부산시 개헌내과 의사의 임원을 위한 초음파 특강 오늘 최장염 오늘 화요일 12월 1일 하고 목요일 12월 3일 두 차례 네, 나누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큐트 네, 판크레아타이티스, 급성췌장염은 췌장의 소화효소의 부적절한 세포 내 활성화되죠. 원래 췌장의 에시나에서 판크레아스의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는 이제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을 해서 이것이 췌장 내에서 액티베이션이 되어 버리면 체실질이 자가 소화, 오토 다이제션 되고 또 췌장의 판크레아 주스가 판크레아스의 간질에 있는 지방을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췌장 주위에는 페토 네크로시스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또 혈관벽에 데미지를 일으켜 가서 네크로타이징 바스큘라이티스 혈관이 괴사를 일으켜 브리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췌장염은 갑자기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회복하는 것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반복성 급성췌장 리커런트, 또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만성췌장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성췌장염이 급성췌장염이 되풀이해가 만성췌장염도 되는 것도 있지만 급성췌장염의 에피소드가 전혀 없이 만성췌장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만성췌장염 환자들 이렇게 히스토리를 물어보시면 전혀 그 전에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히스토리 없이 발병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단할 때는 세 가지 소견 중에 두 가지가 만족하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입니다. 전형적인 심화부 복통의 극격한 발작이 있거나 혈청학적으로 시룸 아미라제, 라이파제 수치가 정상치의 3배 이상,
그리고 영상 검사에서 CT나 초음파에서 췌장이 부종이 있거나 췌장 지방 조직이 증가하거나 췌장 주위 액체 저류라 이런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 적합한 소견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드렸는데 판크레아타이티스 원인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게 오히려 이디오파틱이죠. 원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이스케믹 체인지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이스케믹 체인지일 때는 결국 에시나의 이 판크레아스에 그 데미지를 줘가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안에 있는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죠. 알코올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알코올 자체가 이 에시나이를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판크레아타이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디오파틱 다음에 알코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CBD 스톤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일으키는 소견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는 퍼스트 검사법이죠. 사실은 급성췌장염의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제한점이 많습니다만 바로 베드사이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환자 라디에이션이 없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난인베이시브하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시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굉장히 있답니다. 그러나 급성췌장염 진단에서 이 초음파 유용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를 않죠. 중요한 것은 다간결석을 동반했냐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급성췌장염의 원인 중에서 급성췌장염하고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을 룰아웃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급성췌장을 생각했는데 담낭염이라든지 또 다른 병을 우리가 룰아웃 할 질환을 찾아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성췌장염의 초음파 소견은 문제는 한 30%에서는 급성췌장염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췌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췌장에 플루이드가 보이고 팻 네크로시스가 되고 그러니까 췌장이 전반적으로나 국소적으로 불균질하게 보이죠. 그리고 췌장 실질의 부종으로 인해서 저에코가 됩니다. 물이 채이게 되니까 췌장 실질의 에코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판크레아 주스가 나가기 때문에 췌장 주위에 액체 저류가 보여서 이 액체들은 무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염이 급성췌장염은 췌장이 전반적으로 췌장이 커지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췌장의 종대가 관찰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판크레아스의 주위에 이렇게 플루이드가 컬렉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B가 좀 아무래도 디스텐션 되겠죠. GB에 이 안에 과일 슬러지도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리버에 습이 있습니다. 리버 주위에도 아주 심할 때는 플루이드가 보이고 이 스프린이죠. 스프린의 주위에 여기에도 플루이드가 보이고 하일름 쪽에도 플루이드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급성췌장염은 초음파에서 이 급성췌장염 진단보다는 급성췌장염 외에 다른 질환을 룰아웃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더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성췌장염에 우리 진단할 때 진단의 프로토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주장하죠. 그러면 우리가 췌장을 볼 때는 췌장의 크기가 어떠냐, 에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췌간 주위 조직과 췌간 판크레아 덕트 주위 조직과 비교한 에코의 희도가 어떠냐, 이걸 이제 요거 췌간에 보던 췌장으로 잘못됐네요. 췌장 주위 조직과 비교한 췌장과 주위 조직과 에코의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오자도 발견됩니다. 아무리 봐도 오자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오자가 보이네요. 리트로페리토네알 이쪽에 메센트리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리트로페리토네 염증이 생기면 액체가 저류가 되고 에데마 퇴인제되고 그중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기면 또 헬류신호가 증가되죠. 리트로페리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주위에 이제 복막강이라든지 흉막, 페리카디움 같은 여러 강강 구조에 혹시 플루이드가 고있냐 이런 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췌장 주위에 혈관을 봐야 됩니다. 문맥에 이상이 있느냐, 게스트로도데랄 아트리에 이상이 있느냐, 스프레닉 베인에 이상이 있느냐. 이 판크레아타이티스에 또 이 스프레닉 베인이나 SMV나 이런데 이제 스롬보스가 어떤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강 내 고형장기, 간장, 담낭, 담간, 비장, 신장, 소강 같은 데도 봐야 됩니다. 이 병변에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겼느냐 또는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아니고 리버 압세스나 콜레시타이티스나 콜란자이티스나 스프레닉 압세스나 키드니 리날 압세스, 소간의 퍼포레이션 같은 판크레아타이티스를 미믹하는 질환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보다는 CT, MRI 검사가 특히 췌장 실질의 네크로시스라든지 농양 진단에 월등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췌장염의 중증도 분류는 초음파를 하지 않고 이 CT로서 하게 됩니다. 1992년에 이제 아틀란타 심포지움에서 영상적 혈액학적 성면으로 경증 중증으로 분류했고 2008년도에 이것도 이제 틀린데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클래시피케이션 워킹 그룹에서 영상 수견에서 인터스티셜 에데마토스 판크레아타이티스하고 네크로틱 판크레아타이티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간질성 부종성 췌장염 여기에다 이제 오자가 있네요. 이것은 이제 대부분 70~80%에서 보존적 치료에서 신속한 호전이 되고 급성 복증은 48 내지 72시간 내에 대부분 이제 레미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질성 부종이 생기고 췌장의 괴사가 있어도 아주 경미하게 생긴다.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췌장이죠. 췌장의 병변이고 여기에 췌장 주위에 액체의 저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헤파타이티스이고 GB에 이렇게 슬러지도 있고 이는 소위 이제 간질성 부종성 췌장입니다. 다음에는 괴사성 췌장염입니다. 이거는 이제 췌장 내 또는 췌장 주위에 국소적 미만성의 췌장 괴사 그리고 췌장의 출혈, 지방 괴사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은 이제 네크로타이티스,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초기 일주에는 다장기, 멀티오간 폐혈을 일으키고 후기 이후에는 췌장 괴사와 감염을 일으킵니다. 괴사화입니다. 오자가 많이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췌장염의 중증도 분류는 CT 검사에서 이 기초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판크레아스 인플레메이션, 판크레아스 네크로시스 요걸 두 개의 요소를 합쳐 가지고 스코어를 됩니다. 스코어를 합쳐 가지고 0에서 3일 때는 마일드, 우리가 4에서 6일 때는 모더레이트, 7에서 10일 때는 시비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런 뭐 시비어리티 인덱스는 우리 내과 의사가 뭐 꼭 할 일이 아니고 영상의학과에서 합니다만은 뭐 시비어리티 인덱스를 보내주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이 영상의학하고 소통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CT입니다.
발자락 하는 사람이 CT 스쿼시인데 A는 A 그레이드, A는 여기 노멀 판크레아스, B는 그레이드 B 판크레아스, C는 그레이드 C 판크레아타이티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 E는 요거는 이제 각 소견입니다. 소견이 되겠습니다. 프루이드 컬렉션이고 여기는 싱글 프루이드 컬렉션, 멀티플 프루이드 컬렉션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성췌장의 합병증은 췌장의 네크로시스, 그 다음에 액체 저류가 됩니다. 그래서 급성췌장염에서는 액체 저류는 급성췌장염 주위의 액체 저류입니다. 췌장과 췌장 주위 염증, 말초, 체관 분지의 파일에서 효소가 풍부한 판크레아 주스가 저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판크레아 주스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독성이 강하니까 이것이 이제 판크레아 주스가 복강 내에 가면 페리토나이티스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메센트리가 판크레아 주스를 덮어줘가 스프레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주위나 판크레아스 내에 그 판크레아 주스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4주 후에도 지속이 되는 것을 판크레아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슈도시스트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췌장염 발생 후에 4주 후에도 지속되는 비상피성, 난에피세리얼 또는 섬유성 유가종 조직으로 둘러싸인 낭성 병변을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슈도시스트 하는데 슈도시스트가 무엇을 말합니까? 가성낭종. 가성낭종 그러면 낭종이 아니는 가짜 낭종이란 말입니까? 이 말이 하면 병리학을 관심 있는 사람은 이해를 봐야죠. 시스트하는 트루 시스트와 슈도 시스트입니다. 트루 시스트는 에피세리움 라인이 되는 거고 슈도 시스트는 에피세리움이 라인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난 에피세리얼 티슈, 파이브러 티슈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둘러싸이는 것이 슈도 시스트입니다. 예, 근데 선생님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또 묻습니다. 4주 후에 왜 그러면 슈도시스트가 없옵션하고 안 되고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원인은 판크레아 닥터하고 슈도시스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슈도시스트 액체가 흡수가 많이 돼버리면 판크레아 덕트가 열려가 그걸로 또 슈도 액체가 들어갑니다. 속이 말하자면 빨치산이 있는데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빨치산이 괴멸되죠. 그러나 빨치산이 계속해서 보급품을 받으면 계속 잔존하게 되죠. 그래서 슈도시스트가 되는 원인은 대부분 이 판크레아 닥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례는 60세 남자인데 이 사람은 알코올 파이티스입니다. 내원일 이 환자는 2년 전에도 알코올이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있었습니다. 입원한 적이. 판크레아스를 보면 여기에 주위에 프루이드가 이렇게 고여 있고 판크레아스가 스웰링이 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스 스웰링. 자, 판크레아 덕트가 조금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판크레아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냐 좁아져 있느냐 정상이냐 원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은 뭐 판크레아 닥트는 일반적인 판크레아 닥트를 유지하고 판크레아스의 이디마가 심하면 오히려 컴프레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CVD 스톤이라든지 이런 옵스트럭션에 의한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 닥트가 마일드 딜라테이션이 됩니다. 대체로 판크레아 닥트가 조금 컴프레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크레아 스웰링 되고
판크레 실질 에코가 떨어져 있고 판크레 주스가 주위에 프루이드가 컬렉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CBD는 괜찮습니다. CBD가 중요하죠. 혹시 GB나 CBD에 스톤이 있는지 이를 관찰해야 되죠. 그런 거는 간에 담가는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54세 남자분입니다. 이 사람도 알코올릭 판크레아타이티스입니다. 수일간 음주 후에 내원 하루 전날 저녁부터 발생한 심하부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GB는 괜찮습니다만 판크레아스가 디퓨즈하게 스웰링 됐죠. 그리고 판크레아 닥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에코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에코가 췌장 미부도 스웰링 됐고 판크레아 덕트는 별로 스웰링 딜라테이션인데 판크레아 스웰링 돼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내부 에코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디크리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슈도시스트를 동반하는 정례입니다. 62세 여자분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갑자기 판크레아 심하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시룸 아미라제 레벨이 288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판크레아스에 보면 판크레아스가 좀 그동안 술을 많이 가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판크레아스 에코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방 침면이 워낙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헤드 부분에 있고 이쪽에 바디 부분에도 슈도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니까 판크레아스의 여기 헤드 부분에 슈도시스트, 바디 부분에 슈도시스트. 판크레아스는 그렇게 많이 헤테로지너스하고 그렇게 많이 스웰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도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트가 동반됐는데다가 요번에 어큐트 엑사세레베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렇게 이유에서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원인 모르는 판크레아타이티스, 그 다음에 알코올릭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만성췌장염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만성췌장염은 80%가 알코올 섭취입니다. 당강결석은 예전에는 만성췌장 원인 중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원인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서는 당간이 폐쇄될 때 우리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디스탈 쪽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입니다. 여기 팽대부 암인데 팽대부 암으로 되어 있네요. 팽대부 암입니다. 어디에 간략근의 기능장애라든지 팽대부 협착 같은 게 되고 선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 닥트하고 CBD가 너무 일찍 만나는 경우가 있죠. 판크레아 닥트 이걸 이제 아노마로스 판크레아스 빌리어리 덕트 유니온이죠. 예, 이건 코레도칼 시스트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판크레아스가 따로따로 메인 판크레아 닥트하고 SSR이 판크레아 각자 분리되어 있는 판크레아 리비중, 췌장 이분증일 거나 또 우리 트립시노젠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적 췌장염,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고지혈증, 고칼슘 혈증, 만성궤양성 대장염, 프라이머리 스크lerotic 콜란자이티스가 원인이 됩니다. 그럼 만성췌장염은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진행성 염증과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그 결과 내분비, 외분비적으로 불가역증을 일으킵니다만 제일 먼저 일으키는 것이 이제 이 외분비죠. 판크레아 주스의 이 분비가 적절하죠. 그러나 이제 말기 되면 이 랑간스 아일랜드를 침범해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 생산이 떨어집니다. 임상 속에는 복통하고 흡수 장애가 많죠. 그래서 흡수 장애 때문에 저영양증, 당뇨병, 췌장 석회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췌장염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이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이 만성췌장염이 20년 경과하면 췌장의 폐암이 한 4%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급성췌장염과 췌장암의 원인, 급성췌장염이나 췌장암의 흔한 원인이 아니고 만성췌장염이 급성췌장염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죠. 췌장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는 수도 많고 미만성 췌장 종대를 보입니다. 그러나 병변이 이제 경과되면 국소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또는 국소적으로 종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 포변이 불규칙해지고 로뷸라하게 보입니다. 이 췌장을 보시면 췌장 캡슐이 얇기 때문에 형태가 포면이 마이크로 노즐을 합니다만은 이 이제 만성 췌장염 때만 이 노즐할 때 훨씬 커져가 로뷸라 분엽 상태로 보입니다. 또는 췌장 실질이 국소적으로 결손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실질이 디퓨즈하거나 또는 포칼하게 고에코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실질, 췌간 내 석회화가 한 9% 정도에서 이건 좀 글자가 빠졌는 거네요. 9에서 몇 프로겠네요. 관찰이 됩니다. 주체간 확장과 췌간 내 결석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가성낭종은 한 40%에서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만성 췌장염의 가장 중요한 넘버원 소견이 뭐냐면 판크레아 닥터의 주체간의 확장, 두 번째는 판크레아 닥터의 석회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크레아 실질의 칼시피케이션, 네 번째는 판크레아 실질의 헤테로지너스한 에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크레아스 아트로피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병변이 췌장의 두부에 있는 경우에 CVD 딜라테이션 되고 이것은 이제 상부에서 하부로 점진적으로 가늘어지는 이런 소견을 보이죠.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트 캔서 할 때는 CVD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판크레아타이티스는 CVD가 그렇게 많이 확장이 안 되고 위에는 늘어났다가 점진적으로 밑으로 가늘어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혈관을 침범해가 스프레닉 베인이나 포탈 베인의 스롬보시스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스프레닉 아터리나 게스트로두오넬 아터리 SMA에 혈관을 침범해가 애뉴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췌장 두부에 메스를 형성하는 소위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저에코 종괴로 보이고 전체 만성 췌장염의 7%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췌장암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만성 췌장염은 초기에는 감별이 어렵죠. 그리고 상당히 진행해도 초음파 검사로서 데피니티하게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에 대한 보완적으로 탄성 초음파 또는 EUS는 비교적 우리가 췌장의 관찰에 굉장히 섬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쉐어웨브 엘라스토그래피는 만성 췌장염의 범위와 섬유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또 수술 치료 예정에 대해서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성 초음파 이것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와 더불어 우리 크로닉 판크레아스 진단에 아주 유용한 보조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췌장염 초음파성에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췌장이 초기에서는 정상이거나 종대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췌장의 위축 또는 국한성, 포칼하게 종대가 되는 거죠. 췌장 실질은 지방 침륜, 파이브로시스에서 액화가 증가되고 췌장의 에시드가 디스트럭션 부분은 실질 액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의 윤곽이 불규칙해지고 노조랄리티가 심해져가 로뷸라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췌장 실질의 칼시피케이션 후에서 석회화가 보이고 췌간 내 결석, 이 췌간 내 결석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죠. 췌간이 불규칙한 확장, 가성 낭종이 동반되는데 25%, 40%, 이건 조금 너무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국소적 포칼하게 메스포민 크로닉 파크레타이티스는 췌장암과 감별을 요합니다. 그리고 총당한 확장이 한 30%에서 보일 수 있는 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췌장염, 급성췌장염과 시간을 칼처럼 맞춰왔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 다음에는 선생님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대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항상 수고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안 그래도 요번에 예, 부산시 개헌내과에서 임원단 초청해 저도 췌장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공부도 되고 복습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같이 줌 강의를 해볼게요. 줌 강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줌을 몰라서 예, 좀 들어가고 이용을 좀 못해가지고 예, 오디오도 잘 안 들려고 했는데 예, 이제 지금 잘 이제 이용을 해서 직접 듣고 조금 이게 현장감이 또 있고 예. 그렇지요. 그러고 필요한 거 질문도 가능하고 또 뭐 또 지금 아니더라도 김웅 원장님이 뭐 또 강의 자료도 내주고 해서 조금 뭐 전에 아는 것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가오고 복습도 좀 되고. 예, 전에 이제 까먹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래 탁 들으니까 또 요약도 해주시니까 예, 다시 한번 또 진료하는데 조금 좀 느슨하게 진료됐던 게 이제 확실하게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급성폭증을 치료할 때 이제 보통 췌장염도 생각하고 또 예, 다른 그렇죠.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진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에 제가 종괴성 췌장 질환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이래 쭉 요약해서 들으신가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시러서, 뮤시너서, IPMN, SPT 이런 게 쭉 이야기했는데 요약을 급하게 했는데 그때 강의가 도움이 됐는지요? 아니 그쪽의 용어가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IPMN부터 예, 시작해서 지금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할 때하고 좀 틀려가지고 또 헷갈렸는데 요번에 용어 정리도 확실하게 됐고 조금 그렇지요. 확실하게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거 있답니까? 대강 그쪽에는 아이고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예, 예. 뭐 안 그러면 뭐 EOS를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요번에 강의 들으면서도 또 한번 정리가 됐고 예, 용어도 조금 더 확실하게 됐고 예. 그래서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도움이 되니까 또 보는 것도 훨씬 더 좀 실질적으로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많은 것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또 혹시 네. 다른 분 혹시 들어오신 분 없습니까? 근데 쌤 아까 또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쌤이 이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예. 또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지만 예.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유튜브 전에 저희들이 오디오하고 이런 거 요 줌을 처음 강의를 해서 네. 다른 거 그때도 이사님도 들어오셨다가 네. 이게 처음에 오디오하고 이런 게 잘
잘 배치가 몰라가 안 안 돼요. 돼가지고 예, 예 처음에 또 이거 막 원장님 얼굴만 보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의사님들도 처음에 와서 억수 당황하고 못 들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못 들으신 이사님들은 또 유튜브 강의도 듣고 해서 아, 예, 저 너무 고맙다면서 아, 예. 그렇게 또 뭐 약속이 있고 이러니까 못 듣는 분들은 또 유튜브 그렇죠. 이제 들으니까 또 이게 요새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예 이 사이사이 또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으면 예. 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사이사이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죠. 좋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대. 예, 예,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예,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 예. 초파를 강의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모르는 게 깜짝 놀라 고에코가 뭔지 저에코가 뭔지 무에코가 뭔지 아이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 음,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 교육할 때 제일 첫날 첫 시간에 강의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 고에코고 무엇이 저에코고 예,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초음파를 배운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초음파 원칙 세 가지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초음파의 에코는 뭐에 비례하죠? 반사에 비례한다. 예. 그렇죠. 반사에 비례한다. 예, 초음파의 예, 에코는 물질이 딱딱한 소프트와 관계없습니다. 반사에 예, 비례합니다. 예, 반사는 그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이거나 예? 예, 예. 물질의 내부가 헤테로지너스 할 때 그 하다는 헤테로지너스는 예, 임피던스의 차이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예, 때는 강한 반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 헤망지오마가 고에코인 것은 헤망지옴 안에 바스큘라 안에 있는 스페이스하고 예, 엔도세리움 소프티셔 음양 계면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예, 석회화가 고에코된 것은 석회화 자체가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고에코로 예, 나오죠. 예, 이해됐죠? 예, 예, 네. 세 번째는 뭐냐? 초음파의 에코의 포에는 상대적이다. 상대평가다. 네, 예, 의과대학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예. 상대평가대. 그렇죠. 왜 예, 그러면 의과대학 상대평가죠. 평가를 상대평가합니까? 절대평가하면 좋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예, 인기가를 가는 데는 성적으로 하지 예, 않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다 A 플러스 주면 어떻게 되죠? 평가가 안 나눌 수가 되잖아. 없죠. 나눌 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과대학은 상대 평가가 숙명입니다. 그러면 네, 해망지오마가 고에코도 패티 리버나 크로니 리버 디즈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소에코 내지 제에코 되죠. 예, 예, 공부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때 공부 1등 해도 의과대학 들어오는 순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 돼. 예,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내가 머리가 굉장히 나쁘구나. 예, 이렇게 되죠. 부모한테도 좋은 소리를 못 듣죠. 너는 예, 도대체 공부를 하는 놈이가 안 하는 놈이가 고등학교 때는 1등 하더니 여와가 120명 중에 60명 뺏기 뭐하나 완전히 중간밖에 안 되는구나. 이래 네, 되죠. 맞습니다. 이게 예, 진짜 억울하기 이로 말할 수 없죠. 다른 사람도 열심히 예, 하니까. 뭐 예, 우리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골프 선수입니다. LPGA 예, 너댓 우승해도 우리나라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골프 대표 선수 4명에 4명입니까? 3명입니까? 네 거기에 명, 예, 4명에 들어가기는 아마 LPGA 한 5개 우승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 수, 예, 더 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참 이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건대 쌤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다시 예. 뵙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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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녕히 계십시오. 예,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